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고작 한국 부대 하나로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여기 미국 엘리트 군인들이 한국 군인들의 전투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걸 땅에 묻은 겁니다. 포탄의 그 금속재 탄피를 활용해서 구멍을 뚫어서 외부로 이렇게 감싼 겁니다. 그래서 그걸 땅에 묻어놔서 백마고지 전투간에 포병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거기서 미군들과 똑같이 훈련을 받고 다시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갑니다. 미군마저 포기하려 했던 절망적인 상황을 단 하나의 한국 부대가 뒤집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The only thing I ask for is a mic. You don't have to give me, I don't even need a stage.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소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군으로 복무한 지 벌써 20년 정도가 되었네요.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쭉 군인 집안이었어서 저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군인의 꿈을 키워왔거든요. 그 덕분에 20살 때부터 여러 작전에 참여하게 된 저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협력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는 13년 전 처음 인연이 있는데 솔직히 당시만 해도 저는 한국을 미국의 작은 동맹국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2024년 11월 트럼프의 재선 소식이 전해진 그날, 저는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의 작전실에 있었습니다. CNN에서 트럼프의 당선 확정 소식이 흘러나오는 순간 함께 있던 동료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죠. 특히 주한미군 근무 경험이 있는 동료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이제 시작이군. 이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트럼프는 이미 지난 임기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나아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작전실 스크린에는 각종 전황 분석 자료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북한의 ICBM 발사 동향, 중국 군함들의 서해상 이동 경로, 러시아 전략 폭격기의 KADIG 진입 정보까지.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한국의 군사력 분석 자료도 함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밀리터리 파워 2024 제목이 적힌 이 보고서를 보는 순간 13년 전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처음 마주했던 한국의 청해부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들의 진정한 실력을 목격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죠. 한국의 현무5 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이 입수되었습니다. 부관의 보고를 받고 영상을 확인한 저는 절로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군의 최신의 미사일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아니 어쩌면 더 앞선 기술력이 화면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제 옆자리의 정보 분석관이 중얼거립니다. 이제는 우리도 한국을 더 이상 작은 동맹국으로만 볼 수 없게 됐네요. 그들의 군사력은 이미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는 13년 전 제가 얼마나 우매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채 한국을 그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으로만 여겼던 그때의 제 모습이 부끄러웠죠. 이제 시작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세계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13년 전 아덴만에서 처음 마주했던 그 놀라운 나라, 대한민국이 서 있었습니다. 2011년 1월 15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의 일입니다. USS 엔터프라이즈 호 작전실에서 저는 한국의 3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다는 첩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미 해군 제5함대 대테러 특수작전팀 지휘관이었죠. 또 한 척 당했군. 저는 무심히 생각했습니다. 그 해역에서는 이미 수십 척의 선박이 해적들에게 납치된 상태였으니까요.
세계 최강 미해군조차 속수무책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알샤바브 테러 조직과 결탁한 해적들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무장력과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정부가 청해부대를 파견한다고 합니다. 통신장교 톰슨의 보고를 듣자마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고작 한국 해군이 뭘 할 수 있다고? 웨스트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3대째 내려온 군인 가문의 자부심으로 가득 찬 제게 그들은 그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일 뿐이었으니까요. 제군들,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것 같군. 작전실의 장교들을 향해 말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도 저와 같은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1993년 모가디슈 전투에서 우리 특수부대원 13명이 전사한 이후 이 지역은 우리에게 트라우마와 같은 존재였죠. 최영함이 아덴만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USS 엔터프라이즈 호의 갑판에서 바라본 최영함은 우리 구축함의 23크기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 작은 배로 뭘 하겠다는 걸까? 당시 소말리아 해적들은 알샤바브로부터 최신 대공 미사일까지 지원받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미군도 수차례 작전에 실패하고 철수해야 했죠. 특히 2010년 11월의 작전 실패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신의 헬기 2대가 격추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청해부대가 작전 개시를 요청해왔습니다. 통신장교의 보고를 받은 저는 망원경으로 최영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실패를 맛보게 될지 지켜보고 싶었던 거죠. 어쩌면 그들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실패가 정당화될 수 있을 거라고 은근히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다. 우리는 후방에서 대기하도록 하자. 제 명령에 함께 있던 장교들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 해군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청해부대가 보여줄 놀라운 작전 수행 능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 오만함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했던 거죠. 하지만 곧이어 벌어질 일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으니까요. 2011년 1월 21일 새벽 아덴만의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 청해부대의 작전은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을 뒤엎어버렸죠. 우리 미군이 보유한 최첨단 야간 감시 장비로 지켜본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교과서에 나올 법한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USS 엔터프라이즈 호의 작전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수차례 실패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해적선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점 때문이었는데 청해부대는 이를 완벽하게 보완한 전술을 선보였거든요. 청해부대가 고속단정 3척을 동시에 투입했습니다. 작전 참모 존슨 중령의 보고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물 위를 나는 듯한 속도로 해적선을 향해 접근해 갔습니다. 우리 미군의 고속단정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이 자체 개발한 고속단정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저것 봐, 해적들이 대공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어. 제 옆에 있던 정보 분석관의 말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전에 우리 미군이 실패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청해부대의 대응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해적들의 대공 미사일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고 최영함에서 발사된 전자교란 장비가 미사일의 레이더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장비죠? 우리 작전실의 전자전 전문가가 던진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알고 있던 전자전 장비 중 그런 성능을 가진 것은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것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K-LO라는 최신의 전자전 장비였습니다. 청해부대의 특수부 대원들이 해적선에 승선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전의 모든 구출 작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치명적인 정확도로 해적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작전실의 특수부대 교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청해부대 대원들의 움직임은 마치 컴퓨터 시뮬레이션처럼 정확했고 각 대원들의 위치 선정과 화력 분배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인질들을 구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미군은 항상 이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청해부대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모든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해냈습니다. 그것도 불과 3시간 만에 말이죠. 작전이 끝난 후 저는 최영함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우연이나 행운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최영함의 작전실은 우리의 이지스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발전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특히 그들이 자체 개발했다는 전투체계는 우리 미군의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순신 제독의 후예답네요. 청해부대 대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강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청해부대와의 첫 작전이 끝나고 미군 지휘부에서는 한국군의 능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죠. 작전이 끝난 후 본 한국 해군의 모습은 제가 알던 어떤 강군과도 달랐으니까요. 보통 이런 성공적인 작전을 마치면 군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휴식을 취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미군도 그래왔죠. 하지만 청해부대는 달랐어요. 그들은 곧바로 다음 임무에 착수했는데 그건 바로 소말리아 난민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적국의 민간인들을 돕는 거죠? 제가 묻자 청해부대 정보장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이었다는 걸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겨우 연명했으니까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는 대신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를 갚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해군이 가진 첨단 장비들이었어요. 정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된 기술은 우리 미군이 가진 것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였습니다. 담수화 장치 하나로 하루에 10,000명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이건 우리가 자체 개발한 기술입니다. 전쟁 직후 물 부족으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특별히 신경 썼죠. 담당 장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를 위한 기술을 개발해온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의료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최영함에는 최첨단 원격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형 병원 의료진들이 실시간으로 현지 환자들을 진료했죠. 우리 미군 함대에도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때 각국의 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죠. 그들의 이런 모습은 곧 현지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놀라운 건 체포된 해적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던 해적들이 한국 해군의 인도적 지원을 보면서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죠. 특히 잊지 못할 장면이 있습니다. 한 해적의 어린 동생이 심각한 탈수 증세를 보였을 때였어요. 한국 군의관들은 밤새 아이를 돌봤고 결국 아이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그날 이후 그 해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당신들은 우리가 알던 군대와는 다르군요. 해적 두목이 한 말입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한국의 교도소에 수감된 해적들은 대부분 갱생의 길을 택했다고 해요. 한국식 식사와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그들은 처음으로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미군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군사력만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걸요. 한국군은 첨단 무기로 적을 제압했지만 인간애로 그들의 마음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모습은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우리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들도 한국의 파워에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한국 해군 소위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소말리아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군사강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의 역사를 디딤돌 삼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선진국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군함들이 평화 유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무기로 위협을 제거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있죠.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지, 그리고 왜 트럼프 시대의 새로운 강자로 한국이 거론되는지를요. 2024년 현재 제 책상에는 13년 전 청해부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어요.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 한켠이 묘하게 흔들리는 걸 느낍니다.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단순한 향수 때문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의 세계 정세를 바라보며 느끼는 복잡한 심정이라고 할까요? 엊그제 있었던 백악관 회의에서의 일이 떠오르네요. 한국 핵 운용 능력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한원로 장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이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통제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들리던지 13년 전 제가 가졌던 그 오만한 태도가 떠올랐거든요. 당시 저는 한국을 그저 통제 가능한 작은 동맹국 정도로만 여겼었죠.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문득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됐어요. 미국도 정말 대단한 나라죠. 하지만 우리가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발전하는 데만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반면 한국은 글쎄요,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불과 50년 만에 이뤄냈다는 게 제 할아버지께서는 6.25 전쟁 때 참전하셨던 분이에요. 그분 말씀으로는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해요. 밤에 찍은 위성 사진을 보면 한반도가 완전히 깜깜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주에서 찍은 야간 사진을 보면 한국이 마치 밝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죠. 특히 놀라운 건 한국의 성장 방식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의 기술을 들여와 모방하는 데 그쳤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모든 분야에서 자체 기술을 개발해냈어요. 심지어 우리 미국조차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요. 맞습니다. 13년 전 제가 본 청해부대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거죠. 그들은 이미 그때부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했고 KF-21 전투기는 F-35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죠. 얼마 전에는 제 동료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마이클, 우리가 한국을 너무 오판했어. 그들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배우기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있었던 거야. 맞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봤던 거죠. 실제로 한국의 성장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죠. 더구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것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의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애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고 현대자동차는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우리 펜타곤에서 사용하는 통신 장비의 상당수가 한국산이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겁니다.
최근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2024 세계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초격차 기술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조기경 보통제기, 잠수함, 탄도미사일 분야에서는 우리 미군의 기술력도 이미 추월당했다고 평가했죠. 제 동료 중령은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오랫동안 잘못 봐왔어. 그들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이었던 거야. 저는 어느 순간 지금까지 세계 최강이라 자부해왔던 저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부끄러움이라기보다는 오만함에 물들어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가여워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을 만나기 전까지의 제 모습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세계 최강이고 그에 비하면 한국 같은 나라는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인 청해부대가 우리 미군도 감당하지 못했던 소말리아, 해적들을 단번에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정밀한 공격과 신속한 기동력, 그리고 완벽한 작전 수행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약소국 한국이 과연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저력 뒤에는 위대한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의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은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끊임없이 침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국의 주권과 문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상대로 치열한 저항과 게릴라전을 펼쳐 결국 승리를 거두어냈죠. 이처럼 한국은 결코 약소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작은 영토와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강인한 정신력과 지혜로움으로 역사를 새롭게 써나갔던 것이죠. 특히 일본의 오랜 지배 아래에서도 한국인들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무기조차 빼앗긴 상황에서도 농기구를 들고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경이롭다 밖에 할 말이 없네요. 이에 비해 중국은 일본의 침략에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다고 하더군요. 당시에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한국의 이런 투지와 용기는 정말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민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그 어떤 강대국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강국이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려 이루어낸 성과들을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달성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의 저력을 보면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기대되기까지 합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결코 작은 나라 정도로 취급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오히려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도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의 위대한 국가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들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첨단 기술력, 그리고 신속한 대응력은 정말 두려울 정도입니다. 저와 같은 미군 장교조차도 한국 앞에서는 전부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군사력만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가치관에서도 매우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소말리아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와주고 아프리카의 난민 캠프에까지 깨끗한 물과 충분한 식량을 지원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이렇듯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면서 저는 이제 한국을 존경과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경시했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겼던 한국이 사실 어떤 강대국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만큼 강력한 국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특히 한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기술력, 그리고 신속한 대응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속한 미군 부대조차도
한국 특수부대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한국이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미국조차 능가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경외감이 듭니다. 게다가 한국의 인도주의적 가치관과 배려심에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소말리아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아프리카 난민 캠프에까지 깨끗한 물과 식량을 지원한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이처럼 한국은 단순한 군사력과 기술력뿐만 아니라 인류애적인 면모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면서 제가 그동안 품었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의 침략 속에서도 끝까지 자국의 정체성을 지켜낸 한국의 저력은 정말 경이롭기만 합니다. 특히 일본의 지배 아래에서도 한국인들이 보여준 완강한 저항 정신은 저로 하여금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죠. 이처럼 한국은 결코 약소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초강대국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만큼 강력한 저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무지했었습니다. 단지 언론 등에서 접한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직접 한국을 경험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집단 행동력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해낸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죠. 전 세계가 도산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도 한국 국민들이 단결된 힘으로 위기를 순식간에 넘긴 것을 보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그 어떤 강대국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만큼 강력한 국가적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만의 고유한 전통과 가치관을 지켜나가면서도 동시에 미래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진정한 스승의 입장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세계 질서와 평화, 번영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특히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 가치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수많은 침략과 도전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낸 한국의 저력은 정말 귀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한국의 모습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놀라운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역시 전 세계가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룩한 한국의 발전 성과는 정말 경이롭기만 해요. 이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한국의 저력이 정말 특별하지 않나요? 앞으로 저는 한국을 존경하며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해요.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가치관과 정신을 배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한국을 진정한 세계의 강국이자 동맹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이끌어 나갈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위대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수백 년간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전통과 정신을 지켜내며 강대국들을 물리쳐왔죠. 이런 한국의 저력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이뤄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이미 미국을 넘어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전자산업, IT 분야, 자동차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죠. 이런 한국의 저력을 보면 앞으로 한국이 이끌어 나갈 미래가 어떨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레네요.
특히 한국인들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과 집단 행동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인들이 보여준 단합된 모습을 보면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전 세계가 도산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도 한국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극복해냈다니 말이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오만한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위대한 면모를 직접 목격하고 깨달았기에 앞으로 한국을 존중하며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한국의 가치관과 정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고 싶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강인한 저력과 선도적인 면모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 가치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수많은 침략과 도전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낸 한국의 모습은 정말 귀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한국의 모습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놀라운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역시 전 세계가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이에요. 이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한국의 저력은 정말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을 존경하며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고 한국이 보여준 가치관과 정신을 배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큰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얼마나 많은지 느끼셨나요? 저 역시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한국이 이끌어갈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진정한 스승으로서의 한국을 존경하고 있죠. 앞으로 한국의 가치관과 정신, 그리고 역사적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워 나가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엘리트 코스를 밟은 미국 군인이 한국의 대단함을 깨닫다니 마이클 소령도 참 대단하네요. 하버드 코리아는 오늘 같은 감동적인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